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송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송북 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동네 아랫동네 이야기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김나영, 김예진입니다. 오늘은 공간과 시간으로 제한된 문화 교류에서 벗어나보자의 주제로 244번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 이름은 피터이고요.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석사 논문으로 북한 수산 부문을 했고 네. 북한 시장화와 현재 경제 실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북 사람책 도서관 사람책으로 나와주셨는데 혹시 송북구와의 인연이 있을까요? 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성북구에 온 거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에 처음에 성북구에 왔고 네. 그때는 고려대학교 학예학교 네. 뭐라고 하지? 고려대학교 국제학예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아,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 저를 지도해 주신 네. 랑쿠프 교수님도 네. 많았습니다. 네. 국민대학교에서. 네, 저희 교수님. 네, 그러신가요? 네, 알아요. 아시군요. 네, 그래서 그때 많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북한을 연구하기로 마음 먹었고, 네. 그때부터 자주 성북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네, 인연이 되게 깊으신데요. 네. 혹시 윗동네라는 나라에는 그럼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관심 갖게 된 게 2006년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소련이나 나치 독일이나 이런 그 독재 나라에 관심이 많았는데, 2006년에 그때 최고 북한의 최고 영도자였던 김정일은 그 태부동 발사 연습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뉴스에서 크게 나와가지고 전 그때 소련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소련 역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뉴스에서 보니까 아직은 이런 공산주의 나라에 있구나 이래가지고 네. 네, 그때부터 관심 갖게 된 거죠. 고2 때. 네, 되게 궁금한데 이제 네. 학문이라면 되게 다양한 분야가 많잖아요. 네. 근데 유독 이렇게 독재 부분에 관심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 혹시 그 어떤 인권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던가 어떤 계기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제 개인 역사를 갖다가 인권을 찾는 것은 아니긴 한데 어렸을 때는 네, 사이비 종교에 사실 제가 스스로 참여했다기보다는 그냥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네. 부모님은 이제 사기 당하셔가지고 네. 우리는 한동안 그런 교회에 다녔거든요. 좀 사이비 종교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는 네. 이제 그때부터 좀 독재에 관심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후에.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북한의 선점을 보면 사이비 종교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북한에 지금 몇 번째 다녀오신 거예요? 올해 2번 다녀왔고 네. 2009년도 한 번 다녀왔어요. 처음에 가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충격적이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물론 사실 근무한 지 3년 되었을 때 갔었고 그 전에 이제 다큐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네. 북한 말로 기록을 네, 네. 많이 봤고 영어로 책도 많이 보긴 봤는데 그래도 네. 읽는 거랑 보는 거랑 좀 다르죠. 틀리죠. 네. 네. 체험하는 거는 어쨌든 충격적이었고 네. 좀 네. 그랬었습니다. 아까 수산물 관련된 경제를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그 연구를 시작하면서 북한에 다녀오신 거나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관심이 있어서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 갔을 때는 수산 부문 연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어도 그때는 못했고 그랬는데. 네. 아, 네. 수산 네,
일찍 관심이 많으셨네요. 북한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수산 부문을 연구한 거고, 그러니까 석사하면서 네.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아랫동네에 계신 분들은 윗동네에 대한 책으로밖에 알 수 없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나 이제 다른 데서 기술하는 거랑 이제 실제로 가보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책에서 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보지를 못해서 궁금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체험하고 독해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없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연구에 대해서 책을 읽으시고 네, 그러면 연구에 가는 사람하고 어떻겠습니까? 네, 다르죠. 혹시 기억나는 아니면 인상 깊었던 그런 장소 있으신가요? 아, 북한에는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잘 없어요. 아, 네. 여기하고 너무나 다르고 연구하고도 너무나 다르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건물에 이런 모든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네. 그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초상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사람의 태도 있죠. 그 외국 사람에 대한 뭐랄까 경계심이 되게 세고 네. 아 이런 좀 분위기 되게 다르죠. 여기하고 직접 여기하고도 가봐야지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해서. 그럼 이제 혹시 특별히 막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 같은 거 있으셨나요? 방문하셨을 때. 좀 많은데 뭐가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차 탈 때요 사람들하고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주에서 네. 평양으로 네. 가는 기차 탔을 때 네. 되게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그 경찰 그 교통보안원이라고 할까요? 그 열차 승무원? 네, 네. 열차 승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네. 교통보안원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교통보안원들하고 승무원들하고 되게 네. 잘 놀았어요. 그 식당 가게 가지고 네. 술도 같이 마시고 네. 담배도 같이 피우고 같이 네.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드신 거죠?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네, 저는 팔았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진짜 세월이 진짜 바뀌긴 바뀌었나 봐요. 네. 좀 아. 이제 좀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 사진 좀 보자 그랬더니 뭐 보여주고 뭐 빵 터지고 아니 뭐 너무 예쁜 거 아니냐 이랬고 뭐 사실 뭐 되게 친근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한은 뭐 행진이죠. 열병식. 네네. 예, 좀 이렇게 그 똑같이 다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네. 그 행진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꼭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나라이구나 이런 네. 그 깊은 인상 남겼죠. 네. 그럼 아까 나영 DJ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올해 방문한 거랑 2009년에 간 거랑 또 많이 바뀌었나요? 이게 뭐 다양한 부분에서. 뭐 사실 딴 나라 같아요. 다른 나라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 평양은 많이 달라졌고 일단 그 고위 건물도 많이 생겼고 최근 들어서 이제 려명 거리도 생겼고 뭐 과학자 미래 거리도 생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것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떠날 때도 뭐 이렇게 도로 사정은 진짜 안 좋은데 그러니까 도로면이 아직까지도 이제 네. 그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네. 계속 흔들리는데 그 뭐랄까 길가 맞나? 길가? 그러니까 그 길역 뭐라고 하죠? 인도가 인도? 인도 하는 소리예요? 아니요 인도 말고 그냥 그 도로 그 옆에 있는 거 뭐라고 하죠? 그 강변 있는 거 좀 길변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지? 노변? 노변 아니고 갓길? 갓길이라고 할까요? 네. 갓길? 그러니까 갓길에 그 농촌 사람도 많이 보이는데 네. 그 사람들도 이제 완전 그 뭐랄까 굶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잘 우아기도 있고 여기서 뭐라고 해요? 외투도 입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제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제가 2009년에 갔을 때는
아직은 좀 많이 그 말라 보이는 그런 말랐던 사람이 마른 사람이 많은데 네. 이제는 좀 마르긴 한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년 사이에 되게 많은 게 바뀌었나 봐요. 그러죠.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담배도 이제 아예 살 수 네.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담배를 사죠. 근데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북한에 이렇게 관광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북한 승무원한테 많이 네. 이렇게 권해요. 담배 피우세요. 뭐 소주 같이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오히려 그쪽 분들이 이렇게 권한다고 하니까 아 이게 많이 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 동지들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가이드라고 하지 않고 아내원 동지 아니면 아내 안내원, 네. 예, 원도 빼고 네. 저 아내인데요 이렇게 점화해가지고 그 아내원 동지들도 그 많이 좀 얻어 먹으려 하는데 좀 친해지면 오히려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많이 얻으려고 얻어 먹으려기보다는 그냥 뭐 얻어 먹고 일단 이게 그 손님의 그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 것 같은데 친해지면 오히려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런 그러게요. 직접 진짜. 가서 이렇게 겪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그럼 혹시- 나중에 네. 금강산 개통되면은 꼭 가보세요. 가봐야 같이 돼요. 가야죠. 네. 그럼 또 이제 특별히 윗동네에 있어서 관심 있는 그런 분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제 뭐 정치, 경제라던가. 저는 되도록 고위 정치 그러니까 고위 인사 정치나 이런 것에 좀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주로 경제하고 특히 문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뭐랄까 애착 좀 있는 것 같고 네. 경제를 연구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경제 부분에서도 다른 연구 그런 결과는 많이 나오는데 수산물에 대한 연구는 되게 드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특별히 수산물을 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좀 개척될 만한 연구 분야이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뭐 동해 쪽에서는 좀 많은 오천들이 그 수산을 통해서 뭐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무역 회사들은 자기 그 수출하는 북먹성에서 수산물도 되게 중요한 일종의 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뭐 지난 2016년인가 그때 그 유엔 안보리에서 네. 수산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산 분야도 좀 따져보다 보면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획도 있고, 그러니까 어로도 있고, 무역도 있고, 네. 상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소매하고 도매도 네. 있고, 그 다음에 간의 생산까지 다 망라져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꽤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나영 DJ가 있을 때에도 수산물이 되게 큰 무역에 있어서 역할을 한 건가요? 저는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수산물도 꽤 이렇게 그런 거 뭐야 무역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워낙 바닷가랑 집이 멀어서 예, 구체적인 건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어디서 오셨는지 말해도 저는 회령 네. 네. 네, 그러니까 회령은 뭐 밀수 좀 많았을 텐데. 밀수가 기본이고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수산 밀수도 많았을지 모르겠네요. 수산 밀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청진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그 해령까지 운반하는 게 아마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철강 같은 거 많이 밀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안보리에서 제재할 정도면 그렇게 수산물이 큰 영향을 네. 끼치는 것 같아서 이건 처음 듣고 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한 사람한테 전 북한 수산물 연구한다 그러면 사람이 왜 되게 이러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왜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 당연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산물 말고도 되게 북한 이제 윗동네 경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사회주의 그 제도가 많이 협소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회주의란 게 뭐 계획 있고 명령 있고 그 중앙에서 다 떨어진다 그랬다면 이제 사회주의는 거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그냥 국가가 소유한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계획은 있긴 있으나 네. 법무위하고 분야는 많이 좁아졌고 실제로 그 중앙에서 떨어지는 명령 좀 많이 적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시장은 많이 들어갔고 또 국가 자원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이라면 무조건 불법이었다면 이제 시장이라고 하지 않지만 실제로 시장 같은 기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가격을 합의한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가격 제도의 그 시장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가 북한의 경제법에 있습니다 이제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조금 있었으나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게 법은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 북한에서 말하는 장마당 들려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장마당 들어가지 못했는데 네네. 외곽에서 볼 때는 뭐 장마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마당하고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네. 그 행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완전 상점화됐던 거죠. 예. 이거는 뭐 김정일 시기 말기부터 그랬을 건데 어쨌든 제가 봤던 북한의 시장들은 네. 사실 뭐 백화점이나 네. 그 남한의 뭐 동대문 시장하고 비슷하게 아.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성 시장도 그 곁에서 봤고 네. 중구 시장하고 통일 재래시장인가 그렇게 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시장들 다 봤는데 네. 비행장이라고 할까요? 그 비행장 있잖아요. 그 네. 비행을 비행기를 쓰고 있지 않을 때 그 네. 비행장으로 네. 그런 건물 양식하고 비슷했더라고요. 완전 이제 좀 장터 아니라 진짜 너무 재미없는 애가 아니죠?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다시 시작.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그 노점상들이 모이는 메뚜기 시장이라고 하죠. 그 네. 장터가 아니라 네. 그 뭐랄까 구조화된 거죠. 아, 예. 그런데 갈 때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그래서만 보여요. 혼자서 안 되죠. 네, 꼭 네. 안내원 함께 이동하는 거죠. 네네네. 아, 호텔 안에 있으면 문제 없지만 호텔 밖에 그러니까 뭐 호텔 앞으로 네. 이렇게 나가지고 담배 피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유이동 아예 안 돼요. 네. 저 장마당을 이제 가본 적이 없어서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상상했던 게 야외에서 이제 막 뭐 깔아놓고 이렇게 물건을 막 파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봤는데 네. 그래도 그 북한의 그 규제상, 그 북한법의 규제상 이제 구역마다 시장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규제되어 있는데 그런 시장들은 이제 메뚜기 시장이나 그런 그 갑작스럽게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 그 건물도 있고 건물 크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윗동네 가면 장마당도 꼭 방문을 해보고 싶네요. 그럼 이제 피턴 씨가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제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최근 그 주성아 그 동아일보 기자님 쓰신 그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책일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추천해주신 노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네. 네. 뭐 윗동네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네. 사실 뭐 제가 이 팟캐스트의 제목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은 북한 노래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문화도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은 이런 그 차단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샘물터에서 이란 노래이고요. 1951년 나온 북한 노래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나온 노래인데, 뭐 사상이라기보다는 좀 가볍고 흥나는 네. 그 일화를 바탕을 해가지고 쓴 노래고 가사는 좀 특색이 있어요. 완전 이제 그 가사보다 네. 뭔가 좀 일반적인 얘기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가지고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사람책 분께서 추천해주신 샘물터에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샘물터에 물을 일러 동이 이건 나갔더니 빨래하던 군인 동무 슬금슬금 돌아앉니 새고목을 바라보니 그 솜씨가 서투르지 부끄러워라 말했지요. 제가 빨아들일까요? 제가 빨아들일까요? 제가 빨아들일까요?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낯이 익은 동물들이 나를 둘러싸겠지요. 아름다운 소리동무 노래 하나 불러줘 부끄러워 불렀지요. 너를 감춘 봄노래를 너를 감춘 봄노래를 너를 감춘 봄노래를 샘물통이 물이요 동이 이고 나갔더니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소문은 동물의 진수로 떠난다죠. 호둥지는 샘물통이 진달래 꺾고 꽂으며 고등하여 가겠지요. 승리를 떠나세요. 승리를 떠나세요. 승리의 날 떠나세요. 승리의 날 떠나세요. 승리의 날 떠나세요. 승리의 날 떠나세요. 네, 샘물터에서 모란 봉악단의 노래를 듣고 왔는데 아까 피터 씨가 얘기한 게 이 말씀해 주신 게 이런 노래도 되게 윗동네에서는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아랫동네에서는 이 노래를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저희는 윗동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혹시 이런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유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하고 북 사이가 매우 안 좋고 뭐 네. 한동안 매우 안 좋았고 이제는 뭐 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서로 나라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어진 거 아닌가 아니면은 좀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나라가 너무 달라가지고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볼 때 그냥 다른 나라 보는 것이 아닌가. 물론 같은 민족이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문화 측면에서는 네. 아예 다른 나라 아닌가. 이래가지고 문화 교류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도 딴 이유도 있죠. 아직까지도 그 북한 선전이나 북한의 그 문화 작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네. 잘 뭐 어떻게 보면 정부 그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잘 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니까 특수 자료라고 해가지고 어떤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신청서 접수하고 그러고서야 이제 그 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연구자들한테는 조금 번거롭지만 괜찮은데 네. 일반 사람들은 뭐 그 국립도서관에 가가지고 북한 자료 선택까지 찾아서 뭐 이런 그 신청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네. 안 내겠죠. 네.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사시고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연구자 빼고. 저도 관심 있다고는 하면서 그렇게 찾아서 막 연구하고 공부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도서관 꼭 가세요. 네. 국립도서관에 가면 있는 거예요? 예, 국립도서관도 있고 네네. 북한대학원 대학교도 있고 고려대학교도 있고 특수자료실 찾으면 뭐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제가 갔던 데들은 거의 다 진짜 잘 돼 있고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세요. 그럼 이제 피터 씨께서 아까 윗동네 사회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저희에게 이제 나눠주고 싶으신 그런 내용 있으신가요? 네네.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내면 북한의 경제가 많이 바뀌 그 법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 뭐 실제로 많이 바뀌었다고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법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 많아요. 뭐 2014년 기점으로 그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 농업 차원에서 농업 영역에서는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완전 국가의 존속되었다면 이제 좀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반 이런 거 있는데 작업반 아래 분조 이런 거 있습니다. 남한에서 분조 이라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은 팀의 뜻입니다. 분조가 옛날에는 엄청 컸고 뭐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간 똑같이 공급받는 그런 단위였는데 네. 이제는 많이 작아졌고 일하는 만큼 그 받게 되니까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 일하는 만큼 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좀 뭐랄까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생산의 열의가 뭐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좀 사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기업소 책임관리제라고 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도시 경제, 특히 주로 산업 경제에 대한 개혁 조치라고 할까요? 그것도 2014년에 그 전면적으로 도입됐는데 내용은 뭐 간단해요. 일단 옛날에는 기업소가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대로 해야 됐다면 네. 이제 자체로 하라 이런 거고 명령보다는 그냥 X만 바치면 끝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돈 바치면 끝이고 옛날에도 이런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제품 제품 개발권도 생겼고 그러니까 자체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잠깐만 그 가격도 옛날에는 그 위에서 이렇게 이 가격 이대로 제정하라 이랬다면 국정 가격. 그죠? 국정 가격이 있었다면 이제는 합의 가격이라고 아니면 협정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관계 맺어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그런 네네. 거죠. 예, 가격 재정권도 생겼고 그다음에 노동 아니 하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노동 보수 재정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재정 그 다 국가에서 이런 임금 이렇게 그 내라 이랬다면 이제 좀 일정의 자율성이 갖게 된 거죠. 그다음에 뭐가 있었나? 네. 주민유휴화폐이라고 네? 주민유휴화폐 자금, 주민유휴화폐요? 화폐 자금, 아, 동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돈주이란 거 뭐 정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돈주이란 게 그 북한의 그 신흥 자본가들입니다. 네, 돈이 많은 네,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한테서 직접 돈 빌려도 된다는 조항이 그 북한의 기업소법에 생겼습니다. 2014년 개정판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는 주민유휴화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부자들한테서 네, 네,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 그 받아가지고 네. 그 생산 활동해도 된다는 그런 거 생겼습니다. 되게 자유가 이제 많이 좀 더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 경영권 생겼을 뿐이지 아직은 소유권 없는 거죠. 아직은 소유 그 다 국가 소유고 국가 소유는 곧 사회주의니까 네.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예전에 완벽한 사회주의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노력도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맞는 건가요? 개인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양상이 뜨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그 국가 사회주의였다면 이제 국가 자본주의 돼 버린 것 같아요. 쉽게 한 마디씩으로 이제 네. 풀어진다면. 이제 점점 시장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쵸. 간접적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요. 그러니까 네. 행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말 절대 안 써요. 그 공식 문건에서.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 시장적인 요소다라는 건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문건에서 뭐 시장 가격이나 뭐 시장에 대한 언급이 많겠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논문집이나 네. 신문에서는 절대 안 씁니다. 시장이라는 말 아예 안 씁니다. 그럼 이렇게 자유랑 이제 시장 체제를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게 실제로 북한의 그러니까 윗동네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뭐 이거는 논쟁이 뜨거운 건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많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있어가지고 북한 경제가 성장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뭐 그것도 인정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정비도 북한식으로 얘기하자면 제도적인 정비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그 변화가 네. 있어가지고 돈주의 자금도 동원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부적인 원인도 있다. 북한 경제 성장에 있어서 내부적인 원인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제도적인 변화가 생겼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도적 변화도 자연스럽게 온 게 아니고 이게 외부적인 그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런 제재 같은 게 있어서 북한에서 이게 되게 생활이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던 이런 예를 들어서 공장에 그 국가에서 다 줬어요. 생산 설비나 이런 제품 그 재료들 있잖아요. 자재. 자재들을 다 줬었는데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공장에 돌아 안 가고 하니까 자체 이제 경영권을 맡긴 거죠. 공장 책임자한테다가 이게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라 이거.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책임제 제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자력갱생 뭐 모든 게 북한은 자력갱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이게 자기 경제도 관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제도가 변한 것 같아요. 그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네네. 이거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상 계획은
생각난 게 뭐 한 80년대부터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설비하고 자재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다 해결되는데 네. 80년대 말부터나 뭐 90년대 초부터 그 시스템 안 되니까 네, 그냥 맞아요. 알아서 하고 대신 네. 현금 바치라 이런 네, 제도가 그죠. 생겼죠. 네, 네. 그런데 그래도 좀 불법적인 행위들 묵인했지만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 법을 네, 네. 개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고 영도자 됐다고 네. 할까요? 그 어쨌든 북한의 지도자 되게 되면서 제도도 바뀌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 제도 바뀜에 따라 북한의 경제 성장에도 뭐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렇죠. 많이 기억되죠. 네, 근데 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그 합법적 경제 활동의 범위가 네. 넓어지면서 네. 넓어지면서 좀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소비하게 네.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근데 뭐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원수님 만세 이 정도 아닙니다.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 그리고 주제가 또 윗동네에 대한 편견을 이제 없애는 것이 주제인데 혹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윗동네에 대한 편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것이 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궁금해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공식 문건에 대한 그 좋은 정보 얻을 수 없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쓰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공식 문건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좀 뭐랄까요? 물론 선전은 너무 많고 왜곡된 것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 연구자로서 얻을 만한 것도 많고 어쩔 때 아주 가끔씩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북한 문학이나 영화는 좀 일종의 매력이 있어요. 정말요? 네, 매력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거 네. 그 김정은 동지 없이 못 산다 이런 이 정도 아니에요. 그냥 매력은 어쩔 때는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제가 북한에 처음에 관심이 가졌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다 좀 뭐랄까 행진만 보고 뭐 열병식도 보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로봇 사회 아닌가 완전 세례당한 사회 아닌가 네.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랬는데 좀 뭐 여러 번도 다녀왔고 여기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뭐 거기도 인간 사는 사회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을 이제 극복할 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북한하고 통일하려면 북한을 북한 사람하고 그 사회에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탈북자도 그렇고 거기서 아직까지도 사는 사람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려면 문화 교류 필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많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뭐 거기서 나오는 그 선전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좀 말도 안 되는 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봐야 되긴 한데 그러면서도 이제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이해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 다북자들하고도 잘 지내야죠. 아까 피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윗동네를 생각하면 딱 이제 행진이랑 이제 로봇 사회 같은 느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남한도 그래요? 그런 생각을 저도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윗동네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보람을 가지신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뭐 사실 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뭐 글 쓰면서 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쓰다 보니까 좀 책임감 많이 느껴지고 네.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막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그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네. 네. 그러니까 칼럼 리스트 하면서 많은 얘기도 하고 글도 쓰고 뭐 하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딱 키워드 하나로 한 글자로 이거를 표현하겠다 싶은 네, 단어가 왜냐면 이런 뭐 하실 때 이게 키워드 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이 한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마디로 하는 것보다. 네. 윗동네에 대해서요? 네, 아니면 네, 윗동네든 아랫동네든 본인이 주장하고자 이런 칼럼을 통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네. 아, 너무 힘드신가요? 한 글자로 좀 글쎄요.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헌법적으로 사실 맞고 또 아직은 적대국고 맞고 뭐 주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 정치 논란이 있죠. 근데 계속이라면 안 되겠죠. 계속 그 제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 현 정권이 그 주장하고 있는 그런 평화 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화로 네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평화라는 그, 키워드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앞으로의 이 평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지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그 북한의 경제 교류에 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뭐 정봉세죠. 그 북한식 표현인가. 그러니까 아직은 북한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좀 경제 교류가 아예 안 되는데 네. 만약에 좀 완화되면 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팟캐스트에 나오시면서 청취자분들께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목과 추천해 주시는 이유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옛날에 그 학부 때 잘 읽었던 책인데요.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현재 동아일보 다니시는 주성아 기자님 네. 쓰신 책인데요. 사실 뭐 많은 뭐 칼럼니스트로 이렇게 그 활동하시면서 칼럼도 이제 많이 기고하시고 그러시니까 그건 좀 모여가지고 책을 출간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책 자체 되게 좋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고 정말 재미있는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경제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풍부럽게 네. 여러 측면에서 북한 사회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아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북자이시니까 네. 뭐 저보다 훨씬 북한을 아시고 많이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스타일이라 뭐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 근데 네, 그 책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책을 꼭 읽고 더 윗동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천해 주시는 사람 책 있으신가요? 네, 사람 책.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제 좀 친구인 박대현 우리온 대표님입니다. 네. 네, 그 친구하고 좀 네, 그 친구하고 좀 어쨌든 그 친구는 아주 좋습니다.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윗동네 사람들 거의 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뭐좀 윗동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친구는 이제 사회복지 활동도 여러 개 하고 있고 그 다북자들 위해서 또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원 대표님 저도 이 자리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원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 때 이분이 막 고생하시고 그랬던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런 혜택이나 그런 뭐 아무튼
공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음. 각 사이트에서 나오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서 못 보는 거예요. 워낙 컴퓨터도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한 사이트에 모아서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편하고 쉽고 진짜 컴맹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네.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 진짜 사이트 보면서 이제 신청한 것도 많고 네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책 분들이 나와서 항상 우리호 대표님을 네. 이제 꼭 추천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다음 기회에 꼭 네네.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피터 씨께서 오늘 나오신 소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어떻게 뭐 그거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뭐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인터뷰 많이 그러니까 연구할 때는 인터뷰 많이 하는데 받는 것은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좀 앞으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역할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